자, 다음은요. 어제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 선언했죠? 그리고 합의문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어제 두 당의 대표가 만나서 악수하면서 뭔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어제 모습이에요.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두 대표가 사인하죠? 한 장짜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당 대표 이름 밑에 사인을 하고요. 저 합의문이 공개가 돼요, 저렇게. 서로 또 그렇게 교환을 한 거죠.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몇 개 조항이 있습니다. 뭐 앞으로 또 어떻게 하겠다? 뭐 합당한다? 그리고 합당된 정당의 당명은 그냥 국민의 힘으로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요 모습이고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김영주 전 의원님하고 유희석 전 대변인이 요 빈칸을 좀 채워주셔야 돼요. 힌트를 하나 제가 드리면 안철수 대표와 관련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설명을 좀 천천히 드릴게요.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자, 이 기사인데요.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 어제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사인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실패로 끝난 무슨 실험이다. 무슨 실험일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실패했다는 거죠. 국민의당 2년여 만에 흡수 통합이 된 셈이에요. 물론 당대당 통합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흡수된 거다. 당명은 국민의힘. 그리고 거대 양당 공고하지 않은가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체제에서 이게 다당제 이건 정말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지. 이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제가 설명 드렸는데 두 분이 금방 쓰셨어요. 문제를 지금. 자, 그럼요. 김영주 전 의원님부터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진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당제 실험 혹은 제3당 실험. 제3당 실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같은 의미네요, 뜻이죠. 그러면.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합당을 하면서 이름을 제3의 이름이 아닌 그나마도 국민의힘의 이름을 쓰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흡수 통합된 것이죠. 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스스로 했던 중도의 실험적 새로운 정당의 길은 이제 끊겼다. 결과적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이번에도 여러 가지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투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당제의 실험 또 제3당의 실험은 끝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영주 의원님께 추가 질문 짧게 드리면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구조나 정치 체제상으로는 저런 다당제나 제3의 정당, 힘을 갖는 제3의 정당 등장은 어렵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은 앙마르슈 같은 마크롱을 만든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이 출현할 수 있다. 지금처럼 여야 모두가 국민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비호감과 불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흐름의 정당이 출현될 수 있다고 저는 보이지만 다만 그동안에 해왔던 안철수식의 실험 자체가 전혀 중도라고 하는 뜻을 이해 못하고 있다. 그럼 가능성은 있지만 안철수라는 정치인 탓에 또는 때문에 이게 불발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1인 정당이었죠. 안철수 1인 정당. 안철수 혼자의 돈의 흐름을 가진 금전적 정당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실험이 끊겼다. 그렇게 봅니다. 자, 윤희석 전 대변인은 어떤 표현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저는 제3지대라고 썼는데요. 그럼 제3 실패로 끝난 제3지대 실험. 제3당이라고 하면 당 하나니까. 지대니까 좀 넓고 여러 존재가 있을 수 있군요. 즉 이제 소위 말하는 거대 양당이 아닌 그 이외의 영역에 대한 어떤 실험을 지난 10년간 안철수 대표가 해오시지 않았느냐. 성공한 듯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실패했다고 본인이 생각하실 거예요. 10년 동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이제 지난 대선에서 상당히 한계를 본인이 이제 느꼈고 또 국회의원도 결국은 지역구 후보조차 못 내고 비례로 3석 정도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반이 뭔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제3지대로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신 걸로 보고 그것을 지금 실패로 끝났다고 저기는 돼 있지만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현 상황에서 한국 정치는 역시
세다. 정치는 결국은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어떤 반증으로 합당까지 결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은 세가 있어야 세진다 이거군요. 그러면은 자 그럼 김영주 전 의원님은 여기에 실패로 끝난 다당제 실험 또는 제3당 실험, 윤희석 전 대변인은 실패로 끝난 제3지대 실험. 비슷하네요. 표현만 좀 다르고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3지대군요.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그다음에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뭐 같은 의미로 쓰셨고요. 그러니까 합당했다. 근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니까 실패로 끝난 제3지대 실험이더라. 어렵다. 이거 참으로. 참 제3지대라는 말은 참 많이 나오는데 존재한 적은 많지가 않아요. 짧게 있다가 없어지고 그랬어요. 그동안은요. 자, 안철수 대표와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아내 세 번째 통합. 그렇습니다. 합당을 자주 했다 이거죠. 당 만들어서. 세 번째 통합인데 이번엔 해피엔딩일까? 그 뜻은 지금까지는 다 해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좀 더 보죠. 문재인, 유승민과 통합 후 결별, 각각 결별했고 이번엔 윤석열 당선인과 합친 셈인데 결과가 어떨지 주목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 안 위원장이 뭐 인수위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기자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그 질문을 참 많은 광범위하게 받았는데 그중에서 이 기사의 끝에 담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변에는 왜 사람이 안 모입니까? 이런 취지의 질문이 어제 나왔어요. 그리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정치를 10년 동안 하시면서 사실 좀 주위에 사람이 좀 없다라는 어떤 지적이 있거든요. 주위에 사람이 없었던 건 3당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마다 3당으로 당선 확률이 떨어지면 양당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거대 양당 중에 한 당에 속해 있었으면 사람이 안 떠났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성격의 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짝 당황했을 수도 있는 질문 같아요. 한민수 전 수석님. 질문 나왔어요. 왜 사람이 모이지 않는가? 왜 그렇다고 보세요? 기자가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갔어요. 저는 안 위원장의 저 답변에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 탓 아니라고 그때 결론을 냈죠? 제가 뭐 동의하고 안 하고 미안합니다만은 예. 위원장이 신경 뭐 쓰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 하면서 그 안 위원장과 가까웠던 분, 지금은 이제 떠나간 분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안 위원장이 3번의 통합을 했다고 기사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만나서 특히 안 위원장과 아주 가까웠고 뭐 상당히 세도 갖고 있었던 뭐 실력을 갖고 있었던 분인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 통합, 이분은 또 통합에도 과정에도 있었습니다. 그 통합하는 당에도 있었고요. 근데 첫 번째 안 위원장이 통합할 때는 상당한 지지율이 높았어요. 예. 두 번째 이제 민주당하고 통합할 때요. 두 번째 국민의당은 그 당시에는 2016년 총선 때 녹색바람을 일고 예. 38석으로 던 당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3석에 예. 아주 작아진 정당으로 통합을 하는데 그때마다 안 위원장 주변엔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아. 세가 계속 줄었죠. 근데 본인은 양당으로 갔다고 하던데 그것보다는 저에게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준 분들 중에는 이 한두 차례, 이 두 차례, 이번 걸 빼고요. 두 차례 통합 때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마지막에 발표될 시점까지도 몰랐다고 핵심적인 당직에 계셨던 분 얘기가. 그래서 안 위원장께서가 아직도 그 이제 기업을 운영했던 CEO의 마인드가 여전히 있는 거 아니냐. 그 CEO가 뭔가 결단하듯이 당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냐? 정치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 과정까지 갈 때 최종 뭐 지도자나 당대표가 결정을 예. 하겠지만은 그 과정을 갈 때는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합니다. 예. 당원들과 소통하고 의원들과 소통하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없었다. 그래서 이분은 마지막에 결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도저히 소통이 안 돼서 안 된다. 근데 이런 모습이 저는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과의 그 단일화 과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안에 몇 석 되지도 않지만 그 안에 있던 의원들은
계속 언론에 나와서 단일화 안 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분들도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언론에 하는 거 보면 한 분은 굉장히 반발해서 개명해달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 거 보면 그 또한 또다시 홀로 결정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안 위원장께 좀 조언을 드린다면은 이번에 이제 합당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좀 주변 분들과도 많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본인의 장점을 살려나갈 때 많은 분들이 또 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영상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셨어요. 안 위원장이 뭐 그 질문 나오니까 왜 사람이 없는가 보니까 자기가 본인이 거대 정당에 있었더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다. 그렇게 적지 않았다.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거대 정당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는. 자, 새 여당에, 이제 여당이 되죠. 국민의힘은 새 여당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큰 정당에 들어갔습니다. 이젠. 다당제 신봉자 안철수. 첫 목표는 뭘까? 당권일까? 아니면 당권 이후에 대권일까?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냐는 거죠. 자, 최인현 변호사. 일단 큰 정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를 꿈꾸는 겁니까? 당권 없이 대권 없다. 결국 여러 가지의 어떤 정치적 경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번 인수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초대 국무총리 될 가능성을 굉장히 점쳤죠. 저 또한 그랬었는데 뚜껑을 열고 왔더니만 총리의 길이 아닌 당권을 통한 차기 대권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오히려 유력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 지금 그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성공한 CEO 또 국회의원 정당 대표 안 해본 게 없는데 결국 행정 경험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그 총리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지 않은 것은 결국 다가오는 내년 후년에 있는 국민의힘 당권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당 대표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지금까지 밑에 뭐 안철수 밑에는 사람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했지만 이제 큰 정당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지대가 아니고 본인이 이제 그 제1당 내지 2당이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리더십을 세우고 그 다음을 대권을 가는 이른바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적 경로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인을 지지할 사람을 확보하겠다 이제부터. 그렇죠.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헌 당규상 당 대표가 되려고 하면은 그 본선에서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 30% 이게 돼야 되는데 당원 투표 비율. 그렇죠. 과연 이와 같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당원들의 권리 당원들의 어떤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지금 시험대에 섰는데. 지금 뭐 이번 지방선거가 있고 다음번에 이제 총선이 있는 과정에서 얼마나 국회의원들을 자기 계파로 만들었고 거기에 어떤 그 조직을 만들어갈지 그게 정말 현재로서는 절체절명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작은 정당에 있어도 이게 쉽지 않았다. 이제 큰 정당에 들어간 거예요. 아마 본인을 지지할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 당권 뭐 이런 게 그런 취지도 좀 있어 보입니다.